목요일도 마감의 정석입니다. 정석투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반등, 코스닥이 하루 만에 하락 전환입니다. 어제 오늘 양대지수 엇갈리고 있고요. 양대 시장 코스피 10조, 코스닥 12조 원 거래대금 형성했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 전해주시죠. 지수 2650 전후에서 10조 시장, 삼성전자 관련주가 매수 연속성이 없으면 추세 대응은 NO, 매매 대응 OK입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 장중에 2660선까지 상승을 하면서 좀 2650선에 대한 안착 시도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약간 좀 하회하면서 2647에 끝났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관련주들 워낙 어제 큰 장대 양봉을 보여서 말씀해 주시는 종목들이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지만 원익 머티리얼즈나 원익 Q&C 같은 원익 그룹주들은 또 오늘 장의 흐름 좋았는데요. 전략 세워주시죠. 네,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시장의 매수 유동성을 키워야 된다 이겁니다. 매수 유동성을 키워야 된다. 키워야 한다. 돈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매수 유동성이 더 많아야 된다. 근데 이 매수 유동성을 키울 수 있는 게 어느 섹터에서 나타나야 되느냐? 자동차, 금융지주사는 이미 2,500에서 2,650대까지 그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자동차 금융지주사는 여기서 제 몫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 가운데서 이제 하이닉스 벤더 쪽도 이번 역할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들이 참여를 해서 시장 파이를 저는 키워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오늘 거래대금을 보면은 10조거든요. 여러분, 커지지 않죠. 유동성이 증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의 한 3주 됐습니까? 제가 2650을 지수 기준으로 제시를 해드렸었죠. 요 가격을 기준으로 지수는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실제로 3주가 지나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3주 됐어요, 여러분. 근데 3주 전부터 제가 2650을 기준으로 수렴자를 제시해드렸었잖아요. 또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2650이 시장이 중요하니까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서 레벨업을 시켜주려고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빼고 싶지도 않는 거고. 그래서 2650이 나는 수렴을 할 거야. 빠지면 올라올 거고, 올라오면 빠질 거고, 빠지면 올라올 거야. 난 이걸 반복할 거야. 이게 이제 3주 동안 진행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후에 방향을 결정을 하겠죠. 그죠? 이후에 방향을 결정을 할 텐데, 지금 2023년도 3월 7일, 오후 3시 48분 현재 거래대금이 10조밖에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돈이 부족하니까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들이 이 매수 요소에 붙어야 되는데 오늘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쪽으로 이게 퍼지지 않았잖아요. 중심주 쪽으로. 그러니까 그냥 지금 시장은 결론이 심플하게 나와야 된다 이거. 그냥 매매해야 되겠네. 지금 그냥 매매해야 되는 시장이네. 뭐 보고? 이거 중심주 이격 보고. 이게 심플하게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매매해야 되는 시장이네.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들이 매수세를 더 키우지 않는 한, 그냥 계속 매매해야 되겠네. 반도체도 매매해야 되겠고, 배터리도 매매해야 되겠고, 자동차도 매매해야 되겠고, 바이오도 매매해야 되겠네. 나머지 납폭주도 마찬가지. 추세 대응하면 안 되겠네. 먹고 토하겠네. 그러면은 2650 이상 따라가면 될까요? 호재 나온다고 해서? 물려요, 그러면? 물린다고요. 그래서 안 따라가는 거예요. 2650을 회복할 거니까 반대로 조정이 나올 때만. 근데 지수보다는 종목에 대한 변동세가 커지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반도체 관련된 중심주 이격 축소를 해서 중심주가 전이가 되면 그때는 얘기가 다르겠죠. 그때는 추세 대응해야 되는 섹터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매매 대응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를 좀 보면은 SK 하이닉스하고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격이 계속 좀 정체되는 이런 흐름을 좀 보이는데, 앵커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다른 기업들보다 원익그룹 있잖아요. 원익그룹.
이게 상대적으로 좀 매수가 좀 붙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원익그룹 같은 경우에는 예, 삼성전자에서 나와서 임원하셨던 분이 차렸던 회사잖아요. 그래서 다 자기 밑에 있는 후배들이 다 삼성전자 그쪽으로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임원급으로.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 비중이 원익그룹이 굉장히 높거든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해서 원익그룹 중에서 이제 원익 RPS 같은 경우도 다른 주식들이 좀 조정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좀 유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올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도 올랐죠. 중요한 거는 다른 주식들은 다른 소비자는 안 올라가는데 원익 그룹은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원익 IPS, 원익 QNC, 그다음에 원익 머티리얼즈 정도. 그러니까 내가 반도체 소부장에서 매매하고 싶다면 원익 그룹 쪽을 이번에 여러분들이 좀 공략 우선순위를 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72,200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한 165,000원 정도 되는데, 이들 주식이 딱 붙어야 돼요. 하이닉스가 위로 가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밑에 있으면 중간에서 만나든지, 하이닉스가 빠지는데 삼성전자 장대하고 붙든지, 요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매매하셔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도 보면 오늘 전체적으로 신원 흐름이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워낙 요즘 시장에서 ADC가 핫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ADC가 핫하다 보니까 이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좀 영토를 좀 확장하려고 하는 시도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알테우젠이 모처럼 맞는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왔는데 바로 죽을 걸로 판단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레오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어제 급등 흐름이 나온 다음에 오늘 조정이 나왔다가 이렇게 바로 꼬리 다는 이런 흐름들을 좀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ABL 바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ADC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단기 세력보다는 중장기 매수세가 좀 붙었기 때문에 바이오에서 좀 대장주 쪽으로 이쪽으로 포인트를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대기 매수세는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도 좀 보면은 바이오 쪽도 섹터를 확장시키는 개념은 아니고 기존의 ADC와 그 다음에 CMO 정도 내에서 좀 골라서 이 자금 베팅을 좀 해야 되는 이런 구간으로 우리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이제 셀트리온 그룹하고 이제 산발 추천드리고 있는데 뭐 지금 알테우젠이라든지 그 다음에 레오캠 바이오를 신규 공략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지수가 좀 흔들림이 나온다거나 가격 조정이 좀 나왔을 경우에는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SK바이오팜 이런 종목에서 좀 공략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지수가 좀 흔들리는 시점에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해드릴게요. 요걸 좀 참고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뭐 지금 시장에서 계속 대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현대차나 기아 이런 건데 이런 건 좀 호재가 나올 때마다 잘 팔아줘야 된다는 관점인 거고, 우리가 최고점에서 팔면 너무 좋은데 그거는 좀 신의 영역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 현대차하고 이제 기아, 그다음에 이제 삼성생명한 이 하나금융지주 같은 이런 이 내수주들까지 포함해서 이번 시장을 이끌어왔는데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추세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직전 고점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래대금이 증가하기보다는 거래대금이 이제 감소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점에서 박스 흐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고점 박스를 본다면 고점 박스 상단에 따라가기보다는 저는 하단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이쪽 신규 공략하시는 분들은 지금 따라가기보다는 따라가서 물리기보다는 이미 그건 보유자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신규 공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다려야 된다 보는 거죠. 가격 조정 기다려야 된다. 그럼 다시 재공략 시점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터리 가운데서 다른 주식은 별 볼 일이 없었는데 모처럼 만에 이제 사륙파이 얘기 나오고 나서 삼성 SDI가 14% 정도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거래대금 한 7,000억 정도. 지난번에 포스코 퓨처엠이 반등이 한번 세게 나왔던 적이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4680 배터리 쪽 양산 얘기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좀 매수가 좀 붙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재대결이 좀 잡히면서 지금 배터리 전체에 대해서는 투자 심리가 상단으로는 좀 막혀 있다고 봐요. 근데 하단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매수하려고 하는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한 65만 원을 넘어가면 나머지 배터리 중심주는 한 단계씩 레벨 업 된다고 보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이전에 발생되었던 48만 원을 깨는 흐름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좀 레벨 다운 될 수 있으니까 배터리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추세 대응하기보다는 박스 등락을 활용한 대응하시는 게 이번 구간에서는 좀 현명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배터리 얘기하시면서 미국 대선으로 인해서 상단이 막혀 있는 가능성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미국 대선이면 11월까지거든요. 네. 그때까지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이 3월 7일이잖아요. 3월 7일이면 지금 대형주들은 좀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한 3월 말이나 한 4월 달 초로 넘어가야 배터리 중소형주들이 실적이 이제 다 나오거든요. 저는 어떤 관점이냐면 고름을 짜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름을 짜내야 된다. 우리 몸에서 암덩어리가 있으면 암덩어리를 제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식단 조절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고 해서 건강해지지 않잖아요. 그 암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작년도 7월 말에서 8월 달에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서 배터리에 쏠렸었고 여기서 과대 포장됐던 기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실적이 다 오픈돼서 진짜 잘했던 기업하고 아닌 기업들이 낱낱이 다 오픈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고름을 다 짜내는 거죠. 아, 얘는 거품이 확실히 있었구나. 얘는 경쟁력이 있구나. 얘는 리튬 가격이나 미중 간에서도 이 정도 실적은 나오는 거구나. 이 정도 성장, 이게 다 이렇게 고름이 쫙쫙 짜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부술에 이제 세부 잡는 거거든요. 요 과정이 먼저 돼야 그 다음에 뭐 추세 전환을 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바닥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시도는 있다. 근데 이게 낙폭 가대의 반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단으로 막혔다라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막혔다고 보는 거고 추세 전환을 논할 시점은 지금은 아니고 한 4월달 초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고름을 짜내면 거기서 바이오 기업이나 그 다음에 이 반도체 기업이나 자동차 기업들도 옥석을 가리듯이 배터리 내에서도 옥석 가리는 과정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이 방송을 통해서 추가적인 코멘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힌트 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자, 1분기 실적 발표까지 좀 배터리는 더 지켜보면서 좀 확실한 가벼워진 흐름 나오기까지는 실적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마감은 증권통 들어와 주세요. 고맙습니다.